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희망샘 초대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샘 주민기자단 추억입니다. 요즘 날씨가 푹푹 찌는 무더위가 극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부천시에서 오정공원, 중앙공원, 고강일동 수주공원에서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물놀이터를 만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용수칙을 잘 지키시고 건강한 물놀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국에 힘들게 초대에 응해주신 오정동에서 부천생생도시 농업 네트워크와 협동조합을 운영하시고 따벅 공동체의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대장동 이야기를 해주실 서미숙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푸근한 인상에 마음이 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천시에서 처음 소개하신 말씀대로 부천 생생도시농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협동조합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마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따복 공동체의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미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작년까지 어울린 네트워크에서 회장으로서 그러니까 큰 활약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때 또 통통 튀는 목소리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인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요즘 핫한 뉴스거리들이 있다는데 대장동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장동의 매력은요. 바람을 많이 일으켜서 시원한 바람을 우리 상동으로 보내주는 그런 바람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논이 아주 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겨울에는 그 흰 눈이 쌓인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아까 회장님 말씀에 바람길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람길이 무슨 뜻일까요? 바람길은 그 말 그대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겠죠. 그 바람이 지나가는 길은 우리가 어느 건물을 가지고 딱 막아버리면 바람이 새 나갈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바람길은 대장동의 그 바람길은 굉장히 시원한 바람을 한강과 그리고 인천에서 오는 그런 바람들을 몰고 대장동 안으로 들어왔다가 중동과 상동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시원한 바람인 거죠. 네. 그래서 바람길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군요. 그런 큰 의미가 있었군요. 부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두 그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대장동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 친구들이 대장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쪽으로 여행을 오는 이유가 대장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굳이 3학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3학년이요? 네. 그 학교 교과 과정에 보면 부천시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 교과서 내용에 네. 내고장 바로 알기라는 부천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고장이 어떤 곳인지 네. 알아보려고 친구들이 여행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큰 뜻이 있었군요. 요즘 부천 미디어 매체에서 대장동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장동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대장동에요. 대장동에는 그 지금 현재 미디어 매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미디어 매체들은 신문들 또는 라디오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뉴스들이 있는데 그 이슈거리들이 뭐냐면 친환경 산업단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친환경 산업단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또 변화되고 하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겠죠. 또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대는 왜 할까요? 반대는 아무래도 그곳이 부천시에서 하나 남은 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 대장동 그때 가을에 갔었나? 그때 보니까 농밭이 너무 예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잠자리가 날아다니까 너무너무 진짜 시골 같은 시골이죠, 그게. 그렇죠, 맞죠. 예, 거의 대장동은 시골이라서 네. 제가 마음을 뺏긴 적이 있었어요. 네, 대장동은 참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대장동이 개인적으로 좀 잘 발전돼서 친환경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3학년이 여행을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왜 가죠? 아, 여행을 왜 오는지 네.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맞아요. 부천시 관광 콘텐츠과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여행의 기회 또는 내 고장을 알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천시 관광 콘텐츠과에서 3학년 친구들에게 부천시에 대한 이해를 더 돕고자 네. 또는 부천시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부천시 에서 전 학년들이 이렇게 여행을 지금 현재 네.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3학년 아니라 3학년, 4학년, 뭐 1학년부터 해서 6학년까지 대장동을 쭉 알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전 학년이 다 왔으면 그렇죠. 너무 좋겠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부천시에서 자라날 때 애향심을 갖는 그렇죠. 거죠, 예. 그죠? 네. 저는 서울에 살다가도 이 부천에 와서 대장동이라는 사실 동네를 몰랐다가 몇 년 전에 대장동 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는데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대장동을 더 많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 관광 콘텐츠과에서 부천 여행을 하게 해주는군요. 저도 한번 대장동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시면은 제가 아주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천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요? 네, 부천시에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대장동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이들하고 체험을 해보면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와 그리고 수자원 생태공원 그리고 지방하천이던 굴포천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안에 있는 기후변화 체험관이나 또는 식생활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천시에서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장동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된 것들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대장동의 이야기 또는 대장동의 그 논뿐만 아니라 그런 생태 문제 또는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었답니다. 네, 그냥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가족과 같이 대장동을 더 알아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알아야 내 자녀들도 그렇죠. 알게 되는 거고 또 아이들이 또 알면 부모님들께 알려주는 그렇죠. 것도 네. 알려주면 부모님들 그런 곳이 있었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행을 한번 와보는 것도 굉장히 네. 큰 뭐라 그럴까요? 여행거리 또는 공부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뭘 검색하다가 대장동에서 별자리 네. 뭐 캠프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 캠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캠프요. 예. 별자리 캠프요. 네. 지금 오늘부터 네.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네네. 5일까지 별자리 캠프를 하는데요. 가족 캠프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는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별자리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나에 대한 별자리, 내 생일에 대한 별자리를 네네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별자리의 기능도 알 수 있고 또 견우직녀 이야기도 또 들을 네. 수 있고요. 또 천칭자리 이야기도 들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캠프파이어를 해요.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레크레이션으로 재밌게 네. 신나게 즐기게 해드릴 겁니다. 아우. 꼭 놀러 오세요. 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사실 별자리를 보려면 저기 좀 멀리 천문학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대장동에 그런 게 있다면 좀 가까이 있어서 그럼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대장동 하늘은 이 중동 상동하고 다르게 굉장히 맑고 그리고 별 볼 수 있는 곳이 그래서 별 볼 일 있는 마을입니다. 네. 별 볼린. 네, 별 볼 일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또는 내가 별을 보고 싶거나 할 분들은 예. 꼭 신청하셔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사가 자주 있나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행사를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에서 이제 홍보도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지역 사회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마을 라디오에서도 해주시면 감사하죠. 저는 네. 이렇게 희망쌤 초대석 돼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뜰 듯이 저 소리 한번 질러도 될까요? 네네, 마음껏 야호! 들으세요. 회장님 밝은 모습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내가 내 고장을 바로 알아야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서울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 온 지 약 12년 됐는데요. 이사 오기 전에 사실 부천이 어디인지 몰랐고 대장동이 어디 있고 다 몰랐는데 부천에 이사 오니까 공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드는 도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대장동 마을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장동은 어떤 동네일까요? 네, 대장동은요. 하늘에서 내린 보고 또는 그건 또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서 내린 보고라고 하면 자연 환경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연 환경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이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장동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는 그곳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불편하다고는 해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끔 가셔서 들판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아마 답답한 마음도 네. 푹 하고 다 풀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대장동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또 그래서 제가 하늘이 내린 보고다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네. 예. 회장님과 대장동은 어떤 관계일까요? 저하고 대장동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네. 네. 그 곳에는 제가 이제 사업체가 거기가 있고요. 네, 사업체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대장동 안에서 자라나고 또 저는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렇지만 대장동에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아름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매력에 그래서 빠졌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그냥 가슴에 확 담아놓은 네.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초등학교가 대장초등학교가 분교잖아요. 네네. 네, 그 분교가 폐교가 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가 대장동 홍보대사 이렇게 네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예. 네,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 꼭 대장동 이쪽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장동의 매력을 참 많이 빠져보는데요. 근데 대장동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대장동은 사실 그 버스가 12-1번 하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리고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병원도 없고 또 그러게요. 약국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슈퍼마켓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되고 또 지인의 차를 빌려 타고 그러게요.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셔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은 빨리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부천시에서 남아있는 그 자연하고 더불어 있는 그 마을을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인 마을로 시스템을 바꾼다 그러면은 가스도 들어가고 또 공원도 들어가져 있고 공원은 뭐 필요 없겠죠. 바로 그 마을 밖이 공원이니까. 네네. 또 거기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그 네. 마을은 다시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겠죠.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장동을 짧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이 안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대장동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에 대장동을 사랑하는 서미숙 회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장동이 부천 시민에게 잊혀지지 않고 사랑받는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희망샘 초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걸음해 주신 서미숙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응해주세요. 네,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아쉬운 작별 시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달래의 주보 만세. 안녕하세요. 희망샘 주민기자단 달래 강호창입니다. 오늘 시집 장가를 보내는 마음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남 기자님, 해피 기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은 희망이 샘도는 마을 미디어 처음 참석하시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요즘 새로운 삶을 인생 이모작에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리수납을 해드리고 있는 닉네임 해피를 사용하고 있는 서진석입니다. 해피를 닉네임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남 이성숙입니다. 저는 우남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처음 소회를 시작할 때 저희 원장님이 벗같이 따뜻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해서 모두 남영남 이래서 우남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코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달 6월 말에 제가 큰딸을 시집 보냈어요. 시집 보내기 전 딸과 다니면서 살림살이 준비를 하는 동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나이가 어려서 제대로 준비 못하고 살림을 했는데 하나하나 장만하면서 딸과 함께 다니는 즐거움도 가득했어요. 부모는 딸이나 아들이 시집장가 갈 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시집 갈 때 어떻게 살림 장만을 하셨어요? 네, 저는 해피입니다. 제가 시집 갈 때만 해도 부모님과 같이 집에 이제 들어갈 가구와 뭐 여러 가지 냉장고 뭐 그런 걸 같이 다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거를 하지만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다녔던 그게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네, 우남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물건이 좀 귀했거든요. 그래서 물건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건깨를 하면은요 매월 얼마씩 저희가 불입을 하면 어느 정도 액수가 모여져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할 때 공판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입한답니다. 저는 물건깨라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세요? 네. 네. 그때를 아십니까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지금 아이들 시집 보낼 때
혼수 장만이 비슷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갈 때 부모로서 어디까지 해 주셨나요? 해 주고 싶으시나요? 네, 저는 해피입니다. 제가 만약 또 이제 그 당시가 된다면 딸한테도 제가 이제 준비하지 못한 것 거의 다 준비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꼭 생활에 필요한 것들 큰 거보다는 이제 작은 거 소소하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오남입니다. 부모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물건이 뭔가 재차 확인해보고 그런 걸 준비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요즘 결혼 풍습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스물 결혼식도 많이 하고 전통 결혼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결혼식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해피입니다. 저희 같은 결혼식에는 이제 전통혼례도 있지만 거의 이제 예식장에서 주로 하는 거의 이제 예식장에서 준비해 주는 대로 패백이며 뭐 여러 가지 식장 들어가는 거며 그런 거 다 계약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한 거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새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전통혼례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오남입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너무나 현명하고 그래서 스몰 결혼식이라고 그 과한 비용은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저축을 해서요. 정말 필요한 뭐 집장만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훌륭해 보여서 그 스몰 결혼식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부 그런 추세를 가고 있으니까요. 네. 음, 저도 만약에 그런다면 가족과 친구들, 이제 신랑 신부 가장 친한 친구들만 해서 말 그대로 스몰 웨딩처럼 큰 거칠에 있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실상 이제 실제로 그런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 같이 하면서 그쪽으로 더 많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부탁 말씀 한마디씩 해주세요. 예, 해피입니다. 꼭 허례허식이 아닌 실생활에 좋은 거 그런 것만 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남입니다. 요즘은 좀 참을 인자 세계면 예전에는 정말 큰 나쁜 행위도 면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참는 것이 젊은이들이 좀 더 잘 참아냈으면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깊이 가져서 정말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그래도 결혼식 할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축복 속에서 떨려가면서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는 날이 결혼하는 날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 멋진 결혼이라는 사회생활에 잘 뛰어 들어가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마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딸이 아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남님, 해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새로운 코너로 돌아온 능소화 전명희입니다. 이 시간은요. 그동안에 제가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또 그 책 참 좋더라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면 제가 이제 선별을 해서 이 시간에 한번 읽어드릴 생각이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색강 아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요, 류선열이라는 시인의 책인데, 시인이 안타깝게도 37세의 짧은 생애를 또 마치셔서 시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온 유고 시집이에요. 이 시집 중에서 제가 참 좋았던 시 이제 두어 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사냥 2라는 시 먼저 읽어드릴게요. 참새를 잡아보겠니? 갈색 부리에 보드란 깃, 동그란 눈을 가진 참새를 잡아보겠니? 그럼 밤에 와. 달이 뜨면 오기 좋지. 우리 집 처마엔 참새굴이 있단다. 7칸 사다리를 걸쳐둘게. 위쪽에서 3번째 가로목을 딛고 단단히 딛어야 해. 손전등을 비춰봐. 참새굴이 거기 있지? 그럼 손을 넣어봐. 참새 2마리, 매끈한 알이 5개. 만져지지? 그럼 됐어. 그냥 놔두는 거야. 다음에 또 잡으려면. 네, 참새사냥이라는 시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시가 읽으면은 제가 그 참새굴로 인도하는 그 화자를 따라가는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생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시가 또 이끌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참새를 만져보고 또 알도 만져보고 또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새굴까지 가는 그 과정의 어떤 시도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 연에 그럼 됐어. 그냥 놔두는 거야. 다음에 또 잡으려면. 이렇게 마지막 연이 나와요. 저는 이 시가 이 마지막 연 때문에 한층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의 아이들 정서는요. 참새를 만지고 알을 만약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와서 뭐 놀다가 깨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를 가지고 놀다 또 죽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죽으면은 뭐 땅에다 묻어주는 그 정도? 거기까지가 보통 아이들의 정서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는 그럼 됐어, 놔두는 거야. 다음에 또 잡으려면,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아무리 짓궂은 아이라도 다음에 또 잡기 위해서 놔두는 거라면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꼭 뭐 다음에 잡기 위한 다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만약에 잡기 위한 다음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이 5일 후가 될지 또 10일 후가 될지 또 한 달 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아래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어린 알이 뭐 부화해서 뭐 새끼가 됐다거나, 아니면 그 새끼는 또 어른 새가 됐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그 동안에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아이는 그냥 가지고 놀려고만 생각을 했는데 다음을 기약한 게 있었기에 이제 놔도 봤는데, 그게 그냥 놀잇감에서 새로운 어떤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까지를 자기가 뭐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자연을 직접 몸으로 또 놀면서 부대끼면서 또 배워가는 그런 또 아이들의 어떤 삶과, 또 그냥 뭐 게임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만 또 하면서 사는 아이들하고의 어떤 삶은 분명히 이 다음 어른이 됐을 때 분명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이든지 뭐 생명이든지 환경이든지 이런 거를 대하는 그 마음 자세부터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 참새 사냥에 이제 관련한 그런 또 같은 맥락의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때까치, 우리 집 뒷산 동갈나무엔 때까치 둥지 있었어. 까마득히 높은 곳에. 어느 날 난 동갈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둥지 속에서 때까치 새끼 2마리를 내려와 새장 안에 가두었지. 어미 때까치 몰래 말이야. 밤에 소 껍질 같은 깃을 가진 귀여운 새끼였어. 그런데
잠시 후 어미 떼까치 한 쌍이 용케 우리 집까지 찾아와 마당에서 지붕으로 빨랫줄에서 대추나무로 옮겨다니며 미친 듯이 울부짖는 거야. 새끼를 돌려달라는 거였지. 난 모른 척했어. 그러나 밤새도록 새끼와 어미가 부르고 대답하는 소리가 너무도 처량하게 들려. 날이 밝자 난 새끼들을 다시 둥지 속에 넣어줄 수밖에 없었지. 우리 집 뒷산 동갈나무엔 떼까치 둥지가 있었어. 까마득히 높은 곳에. 네, 이렇게 떼까치가 끝이 납니다. 이 시 속에 그 화자 아이는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또 적극적이고 또 용감하고 그런 아이 같아요. 왜냐면은 뭐 까치 집이 높은 나무 위에 있는데 다 올라가서 뭐 내려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 같은데 이 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린 새끼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겼겠죠. 아마도 가지고 놀 욕심이 아니라 한번 키워볼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뭐 새장에다가 뒀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걸 분명히 못 봤을 텐데 왜냐하면 없을 때 가지고 왔으니까 어미랑 뭐 아빠 새가 없을 때 가지고 왔을 테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걔네들이 자기 집까지 와서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니면서 뭐 새끼 내놓으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또 열망이 강한 아이 같아요. 내가 키우려고 가져왔는데 쟤네들 왜 저래? 낮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넘겼는데 밤에는 보니까 어린 새끼들하고 또 어미 새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는 이 짓궂은 아이도 도무지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대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는 이제 까치 집을 올려다보면서 아쉬워하지만 왠지 자기가 좋은 일 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늘상 접하는 그런 자연이 뭔가 또 다르게 느껴졌겠죠. 새롭고 신비스럽게 느껴졌겠죠. 그리고 커가는 까치들을 또 눈여겨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참새 사냥도 이 떼까치도 요즘 아이들의 어떤 정서하고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참새 사냥 어디서 해요? 네. 아이들은 뭐 휴대폰 가지고 놀기 바쁘고 그러는데 꼭 참새 사냥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엄마하고 뭐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는 이 과정들이 아이들의 어떤 이 다음 어른들 어떤 정서를 가다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아서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시집은 색강아이라는 시집인데요. 이 색강아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시 속의 화자 아이 집 근처에 색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이제 뭐 장마가 지고 홍수가 지고 물난리가 나서 자기 누나가 그 물살에 휩쓸려 아마 떠내려가 죽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뭐 맑은 날에도 그러니까 그 강을 가면은 누나 생각이 났겠죠. 누나가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소리가 또 들릴 것도 같고. 그래서 늘 그 강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냥 보통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가족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그런 어린 나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색강 아이는 아마 시인의 어린 시절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짐작은 일단 해보고요. 이 시에서 특히 이제 참새 사냥과 떼까치를 먼저 읽었지만 또 제가 이제 내용이 길어서 조금 이제 빼기는 했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시들이 많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꼴찌 만세라는 시는 그냥 다른 그냥 뭐 소감 얘기 안 하고요.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꼴찌 만세. 내가 새들은 왜 날아다니는가를 물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바보는 지루해 하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다음부터 궁금한 것이 있어도 선생님께서 지루해 하실까봐 질문을 않기로 했어요. 선생님께서 시험 점수를 발표하시던 날 나는 꼴찌가 되어 있었어요. 내 시험지는 온통 나비투성이었으니까 꼴찌가 된 건 아주 당연한 노릇이지요. 아이들은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거렸고 나는 그날부터 꼴찌가 되어갔어요. 엄마가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책가방과 도시락과 신발 주머니를 들고 와서는 어물어물 머리수나 채워주고 청소나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반 친구들을 위해서 가끔 웃음거리라도 되어주는 게 나의 임무랍니다. 꼴찌는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랍니다. 꼴찌하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어쩌다 선생님께서 나를 부추겨 주려 하시면 아이들은 눈등이 빨개져서 방정을 떨고 자주자주 구박을 받을 때마다 신이 나서 법석이지요. 천재들은 원래 은혜를 모른다고요. 시작이 나쁘면 끝까지 나쁜가 봐요. 어제는 선생님께서 늦으셨고 오늘은 내가 늦었는데 말은 안 했지만 길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늦었는데 회초리는 선생님 것이고 매 맞은 빨간 자국은 내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생각이란 건 안 하는 쪽이 편해요. 내 마음속엔 아무런 근심도 없는데 선생님은 내 머리를 아프게 하시죠. 쓰는 글자와 읽는 소리가 달라야 하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야 하고 쓸 것 없는 일기까지 써야 하니까 머리가 지끈거릴 수밖에요. 그렇지만 무슨 상관인가요? 지구가 둥글건 길쭉하건 땅에는 곡식이 자라고 하늘은 또 저렇게 맑아 있잖아요. 꽃잎이 산성이건 염기성이건 나비들은 즐겁게 춤추고 벌들은 또 하루 종일 저렇게 윙윙거리잖아요. 선생님, 아무도 사랑할 줄 모르는 꽉 막힌 천재들보다 들꽃과 맷새와 풀벌레까지 사랑하는 나를, 친구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이름을 좀 더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한 번쯤 만세도 불러주세요. 꼴찌 만세, 만만세라고. 네, 이렇게 꼴찌 만세 시까지 제가 3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제가 책 읽어주는 여자 새로운 코너를 처음 해서요. 준비한 이야기를 다 못한 점도 있고 좀 어색한 것도 있고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